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연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연수의 연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요.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 네거티브. 네, 음수 네거티브 넘버는 어떻게 연산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좀 제 식대로 좀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요, 0, 1, 2, 3, 4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 0, 1, 2, 3, 4, 5 말고 있잖아. 0, 1, 2, 3, 4는 오른쪽으로 계속 커지는 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왼쪽으로도 계속 커지는 수가 있을 거야. 아니면 위로 쭉 올라가는 수가 있으면 당연히 아래로 쭉 내려가는 수도 있겠지. 온도계를 한번 볼까? 여기 0도씨라고 써 있는데 밑에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로 있고 위에는 1도, 2도, 3도 이렇게 가. 그런데 이 눈금을 보면 0에서부터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은 그 길이가 같아.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신기하지 않아? 우리 0을 기준으로 0이 센터가 돼서 1이랑 같은 같은 거리를 가진 거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2와 같은 거리, 같은 양을 가진 걸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쭉쭉쭉쭉 왼쪽으로 가고 있어.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가는 애를 우린 네거티브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포지티브라고 해. 너무 신기하다. 우리 자석에서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음극, 양극 이렇게 있고 우리 지구에서도 노스폴, 사우스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우리 노스폴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사우스폴은 마이너스로 얘기하는데 여기를 바로 우리 네거티브라고 얘기해. 그리고 여기는 포지티브라고 얘기해. 자석에도 균형이 있듯이 숫자에도 균형이 있어. 그런데 이 균형을 가진 오른쪽으로만 쭉 가지 않고 왼쪽으로 쭉 가고 이 0을 기준으로 아주 완벽하고 균형이 있지. 이 균형이 있는 걸 아주 완벽한 수라고 해서 우린 인티저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얘기해서요. 인티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티저를 보시면요. 재미있습니다. 이는 우리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그는요. 티저에서요. T는요. TAG, 태그. 우리 태그를 붙잡는 놀이라고 합니다. 붙잡는 놀이. 자, 그리고요. 이 태그는요. 사실 라틴어의 탱고에서 왔어요. 탱고도 역시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역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않아도 되는 것,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 완벽하기 때문에 붙잡을 필요도 없고요. 만질 필요도 없는 거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티거를 바로 완벽한 수, 정수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그래 0, 1, 2, 3, 4만 있으면 뭔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야. 아마 이 반대편에도 거꾸로 똑같은 숫자를 가진 양들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이 있어야만 완벽해 해서 인티거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인티거는 바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아주 완벽한 것. 그래서 우리 인티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네거티브 넘버에 대해서만 연산을 이제 적용을 해볼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음수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여기에는요. 이 음수는 제가 예전에 zero에 대한 역할 3가지 뭐가 있었죠? invisible, 보이지 않아. 그리고 nothing, 없어. 그런데 placeholder, 하지만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도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궁금하시죠?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이 인티저라는 이 단어를 노출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티저. 얘는요, 사실 재밌게도요, 이것까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인티저가 어떻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갖고, entire라는 것처럼 변했대. 근데 우리 이거 다시 영어로 entire라고 하는데, entire는 whole,
혹은 전체라는 뜻이야 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티거가 어떻게 바뀌어서 entire와 연계가 되어져 있는지. 왜냐하면요, 우리 잠시 그냥 아주 쉽게 적분 얘기하고 함수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적분과 함수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적분에서의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S를 길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 인티그랄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티그랄이라고 할까요? 이 적분은요, 자, 어떤 면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면적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어떤 사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의 면적을 S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얘가요, 막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고정되어져 있고 막 변합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이렇게 커져요. 커져서 어떤 지금의 S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양과 이 양을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인티그랄이라는 걸 쓴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놓고 보면 얘가 계속 변화하는 얘가 이렇게 더해져서 어느 순간 더해져서 이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 모양을 가진 면적을. 그렇다면 얘는 전체일 수 있고요. 완벽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자들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와 완벽을 이야기하는 인티그랄이라는 것을 이 S 길게 뻗은 기호에 붙이기를 인티그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 이 S는 sum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루었던 변화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모여서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sum이라는 개념의 S 길게, 하지만 얘 이름은 인티그랄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이제 함수를 배우고 하니까 이 인티그랄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자연수 말고도 이 음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완벽한 수가 된대. 균형을 가진 수가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 fx라고 이야기하잖아요. fx라는 함수를 쓴단 말이죠. 아마 이 fx에 뭐 dx인가요? 뭐 어떤 공식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럼 함수는 뭐지? 적분에 함수가 들어간다는데 함수는 뭐지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fx는 펑션이라는 뜻이에요. 기능을 한다는 뜻이죠. 이 기능은 곧 기계를 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니까 잠시 이야기한다면 함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fx를 y 이렇게 y의 함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함수는 뭐냐면요, x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가 바로 f라는 펑션입니다. 기계예요. 그냥 기계야. 어떤 기계가 있어. 그런데 이 기계를 나오면 y라는 애가 생겨. 그래서 이 펑션은 이 x가 만약에 뭐 하나짜리를 넣었어. 근데 하나짜리가 3개가 됐어. 300원을 넣었어. 근데 얘가 500원이 됐어. 그럼 이 y는 x 때문에 계속 변하겠지. 이 y는 x 때문에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하게끔 만들어준 바로 얘가 펑션이고 얘를 바로 함수라고 불러. 자, 그래서 fx는 y, x가 어떤 함수라는 어떤 기계를 만나서 펑션을 만나서 y로 변하는 것,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이루어진 공식, 면적, 어떤 변화하는 면적을 구하는 것, 그거를 우리 적분이라고 하고요. 그 적분에 다시 인티그랄이 들어갑니다. 썸이면서 전체를 말하는 인티그랄. 재밌죠? 어쨌든 이 인티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냥 재미로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를 가진 사칙 연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넘버 중에 adding, subtracting, multiplying, 그리고 dividing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는 보실 거 없고요. 먼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노출할 때 이 온도계를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온도계로 이야기하고, 저는 온도계보다는 이 직선을 가지고 오늘은 계속 넘버라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dding과 subtracting에 대한 넘버라인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여기 요런 값에 대해서 to answer them, find the starting number in each equation and then locate it on your number line. 네, 먼저 스타트 넘버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 넘버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7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look at the sign. 네, 가운데 빨간 표시가 사인이죠. 이 사인을 바로 보면은 this tells you whether to move right or left from your starting number.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이 첫 번째 수가 어떤 포지션, 로케이션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인은 방향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자, 마이너스 6에서 시작했어요. 항상 아이들한테 처음 알려주실 때는 이 0을 기준으로요. 6칸 가면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어. 온도계에서 엄마가 얘기해줬지. 6칸 간 거리와 똑같은 거리. 네, 그 거리에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얘가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자, 플러스는 어느 쪽일까? 여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이쪽은 플러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럼 방향은 플러스 방향은 오른쪽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 자리가 어디지? 읽어볼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연습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2에서 8까지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게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느 방향일까요? 왼쪽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음수에서의 덧셈과 뺄셈에는요. 이 기호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 자, 방향. 플러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 빼기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 라고 써 있는 겁니다. Plus is telling you to go right. 그 다음에 네, minus is telling you to move down to the left.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위아래로 가는 것도 되겠죠. 그 넘버 라인이 아니라 뭐 온도계처럼 긴 수직선이라면 어쨌든 자, 이 세컨드 넘버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how many to move. 그러니까 이건요 양 혹은 거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거리 혹은 양으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에서요 얘가 스타팅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4로 갈 건데 방향이 어디냔 말이죠.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플러스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커지고 있고요. 얘는 같은 양으로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subtracting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러고 8만큼 가야 되는데요. 그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그 자리가 네, 6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스타팅 넘버가 됩니다. 스타팅 넘버는 얘예요. 그런데 4만큼 방향이 어디냐면 왼쪽으로 가래요. 그러면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으니까요. 플러스는 이쪽에 있고 쉽죠? 또 이번에도 똑같죠. 7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8만큼 왼쪽으로 가래요.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에 있으니까. 그래서 7에서 8만큼 왼쪽으로 가서 그 숫자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한 두 개만 해볼까요? 마이너스 4니까요. 마이너스 4에서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스타팅, 마이너스 4가 스타팅 넘버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6만큼 더하기 방향으로 가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답이 바로 2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 넘버 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방향인 건 알겠는데 그 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지? 인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제가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할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6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0 빼기 3에다가 빼기 0 빼기 6을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빼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세 가지의 미션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차이를 말합니다. 자, 차이 difference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이 디퍼런스 한번 볼게요. 자, 0에서 3을 뺀 거는 0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0에서 6만큼 뺀 자리는요,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 바로 요만큼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답이요, 3입니다. 3만큼. 네. 이해가 되시죠? 마이너스의 기능 중에 차이로 놓고 본 거죠. 자, 방향도 그리고 같아요. 왼쪽 방향으로 간 거죠. 방향도 왼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6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만큼 갔는데요. 거기에서 방향이, 여기서 차이를 구하는 것도 되고요. 방향은 6만큼 가야 돼요. 자, 6만큼 갔더니요, 요 차이가 바로 4 차이가 나죠. 그래서 4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빼기 플러스 8.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에서요, 마이너스 5가 있고요. 0에서 8이 있어요. 자, 요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0까지의 길이랑 0에서 5까지의 길이가 같듯이 8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8만큼의 길이와도 같을 거예요. 이 길이는 같을 겁니다. 거리가 같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요, 마이너스 5에서 8까지의 차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요, 차이를 이제 다시 봐야겠죠. 길이의 차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0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빗금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8만큼. 자, 그럼 아이하고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이 거리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 차이. 거리의 차이는요, 3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3만큼의 차.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드렸는데, 더할 때는 방향, 빼길 때는 거리나 차이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그럼 다시 두 번째 거. 자, 10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0이 있고요. 그럼 10에서 여기가 스타트 라인 되고요. 자, 더하기일 땐 방향으로만 보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는 아까 왼쪽 방향으로 가라고 했죠. 6번 가는 겁니다. 6자리 갔더니 여기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할 때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빼기일 때는 거리나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긴 더하기니까, 자, 마이너스 3에서 6만큼 가야 되죠. 자, 6만큼 더하는 건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가면은 0을 지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 자, 두 가지로 거리의 차이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길이의 비교겠죠. 비교라는 것, 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거리의 차이로 말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룰을 정하셔서 더하기일 땐 그냥 방향으로만, 여기가 더하기일 때는, 네, 여기가 더하기일 때는 방향으로 가시고, 여기가 만약에 빼기다, 이렇게 빼기다 하시면은, 네, 거리나 차이로 가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실까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부호와 기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이너스 3에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부호,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네거티브라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6를 말하는 거죠. 그거의 가운데 있는 얘는 기호입니다. 액션을 하는 아이. 움직이죠. 얘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차이가 빼기일 땐 차이나 거리,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얘가 더하기일 때는 방향, 그냥 오른쪽 방향. 네, 어디서 시작하든 첫 번째를 놓으시고 그 첫 번째 숫자에서의 방향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화되어져 있어요. 플러스가 만나거나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마이너스야. 이렇게 공식을 외우셔도 되는데, 사실 어떨 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좀 그림 그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수직선에서 아이가 한번 왔다 갔다 해보면서 그 어떤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멀티플라잉하고 디바이딩 하겠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과 디비전을 보시면요. 우리가 곱하기는요. 몇 번 더하기입니다. 그쵸? 2 곱하기 3은요. 2를 3번 더한 거.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2 곱하기 6은 2를 6번 더한 거 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그 어레이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2가 있는 게 6개 있는 거. 네, 2가 6개 있는 것이 바로 2 곱하기 6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적용할 것은요. 그래서 곱하기를요. 몇 번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3을요. 4번 더한 거야. 자, 그럼 직선에서 자, 마이너스 3을 4번 더한 거. 직선 마이너스 3에서요. 3만큼 4번 갔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기예요. 나누기는요. 14를 2로 나눈 다음에 거꾸로. 14를 2로 나눈 건 7이잖아요. 7의 거꾸로 수.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거꾸로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디퍼런스와 거꾸로라는 개념 그리고 뺀다는 개념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이 미션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어떤 미션을 가졌을 것 같아? difference, opposite, subtract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0의 미션과 같이요. 얘처럼 이 마이너스도 어떨 땐 difference 혹은 opposite, 거꾸로 차이냐 거꾸로냐 아니면 뭔가를 빼는 개념이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의 나누기 할 때는요. 이 네거티브 넘버가 나눗셈을 만나면 거꾸로가 돼. 그래서 14를 그냥 2로만 나눠봐.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하면 돼. 자, 14를 2로 나누면 7이지. 그거의 거꾸로 수는 뭐지? 거꾸로인데 같은 양, 같은 거리인 수는 네거티브 7.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멀티플리케이션 중에서도요. 음수 곱하기 음수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똑같아요. 자, 얘는 이제 나중에 거꾸로 할 거야.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7번 더했어. 자, 마이너스 3을 7번 더하면 어느 자리지? 하고 찾아갑니다. 27이죠. 자, 27 쪽으로 쭉 가요. 그리고 나서 그거의 거꾸로인 수는 그러면 21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이 나눗셈의 얘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는요. 그 수만큼 나누면 마이너스 5겠죠. 당연히.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을 2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네, 직선에서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8만큼 두 번 갔더니 마이너스 16 나왔습니다. 자, 9 나누기 마이너스 3은요. 9를 세 부분으로 나눈 거꾸로수. 9를 3개로 나누면 3이죠. 그 3의 거꾸로수. 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5, 그다음에 times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를 2번 곱한 다음에 그거의 거꾸로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를 2번 갔더니 마이너스 10인데 그거의 거꾸로인 수.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을 4번 나눈 수는 4인데 그거의 거꾸로 수. 네, 마이너스 4를 4번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6을 마이너스 16이라는 애를 4번을 나누면 마이너스 4겠죠? 그런데 걔의 거꾸로 수 4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를 거꾸로 5번 더한 거죠. 4를 거꾸로 5번. 그럼 그 자리가 마이너스 그 수의 거꾸로. 그러니까 4를 5번 더한 거의 거꾸로. 그쵸? 4를 5번 더한 거의 거꾸로는 마이너스 20. 자, 20을요. 3번 더한 다음에 그거의 거꾸로. 마이너스는 미션이 3개가 있어. 어떤 미션이냐면 하나는 차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opposite, 거꾸로지만 양은 같아요. 양이나 거리는 같은 것. difference는 차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빼는 개념, subtract. 네, 이 미션 중에 어떤 걸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걸 다 이해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이건 사실 듣고 잊어버려도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공식을 외우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2개 있으면 플러스로 되는 거야. 얘가 있으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공식을 그냥 외우려고 할 때 저희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수에 대한 것들은 수직선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것은 이런 모든 수를 뭐라고 한다? 인티거라고 한다. 인티거란 뜻은 entire 혹은 완벽한 수다. 완벽한 수다. 네, 우리말로는 정수라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인티거라는 말이 노출이 된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네, 이 인티그랄 적분을 이야기하는 이 인티그랄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